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대인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면 되나요? 제가 앉아서 하는 발표 익숙치가 않아서 예의가 없어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뱀의 생태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 전공이 양서파충류 행동 생태입니다. 양서파충류는 그래도 많이들 아시죠? 그러니까 뭐 개구리, 도롱뇽이 있는 양서류, 그리고 거북, 도마뱀, 뱀이 속한 파충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뱀의 생태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가고, 뱀이 속해 있는 파충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 정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뱀의 특징 정도 말씀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원래 동물을 사육하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사육사가 꿈이었습니다. 그 꿈 외에는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사육사를 하던 와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서식지 내의 동물을 관찰하는 학문도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흥미롭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의 박대식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서파충류 생태를 전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대를 찾아가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렁이, 그 당시에 제가 석사로 연구할 때는 구렁이가 멸종위기종 1급이었습니다. 개체가 없고 많이 서식지 파괴와 이제 불법 남획으로 개체 수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공으로 번식을 제가 키워서 사육을 해서 번식을 한 다음에 자연 서식지에 놔주면 얼마나 얘네가 복원이 가능할까에 대한 연구를 이제 석사 때 했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많이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거 보시면 안테나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했었고, 박사 때는 이런 거 보셨어요? 벽에 달라붙어서 다니는 도마뱀. 보통 일반적으로 동남아 가면은 사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저기 경남 그리고 부산 이쪽 아래 지역에도 실제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하면서 목포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에까지 얘네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동일한 종은 아닌데 이렇게 붙어 다니는 생태가 비슷한 애들이 서식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졸업을 제가 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서 전국자연환경조사라는 전국의 자연의 어떤 양서파충류가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양서파충류 담당자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허핑이라는 회사를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핑은 뜻이 자연 상태에서 양서파충류를 관찰하는 일, 이걸 허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동물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이제 양서파충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이런 부분은 잘 안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도 뭐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양서파충류 딱 떠오르면은 안 좋다. 근데 이런 동물은 좋아하시죠? 털 달리고 귀엽고. 그럼 이런 모습은 어떠세요? 제가 딸이 있는데, 딸이 둘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서 화내다가 거울을 보니까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화가 날 때 일부 어떤 환경에서만 이런 얼굴을 하니까 저거는 계속 저런 모습이 아니잖아. 나는 얘네는 좋아. 근데 얘네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양서파충류의 모습들이에요. 보기에는 얘네는 인상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얘네는 어떠세요?
똑같이 양서 파충류인데 귀여울 이제 좋아졌어 사진 보니까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귀엽고 색다른 모습도 있다라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집어넣은 거고 제 오늘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파충류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것들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DNA에 사람의 유전자에는 뱀을 두려워하고 파충류를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편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정상, 이 앞에 있는 제가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알아보면 좀 달라질까 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왜 싫어하실까? 왜 이렇게 싫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들이에요. 양서파충류. 근데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사람이 제일 많이 잡아먹죠. 다른 동물. 그리고 그거는 그럼 넘어가서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것만 보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어떤 것을 보면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얘네들은 털이 없어요. 그 다리가 없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일단 불편해서 뭔가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 여기에서의 장점이 또 있어요. 털이 없으니까 사실은 비듬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보이진 않죠. 외모상으로는. 그 다음에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이다.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거는 양서류는 사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파충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충류가 일광욕을 하는데 풀이 젖어 있고 바닥이 젖어 있는 곳은 파충류, 뱀, 도마뱀들이 나오지 않아요. 걔네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고 물이 마르면 그 자리에 가서 나와서 일광욕을 하는 게 보편적이고 만약에 탈피를 해야 된다, 껍질을 벗어야 된다 하면은 그때 이제 습도가 높은 쪽, 물기가 많은 쪽, 이슬이 맺혀 있는 쪽 가서 약간 허물을 좀 불려서 벗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 지역을.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하겠어. 근데 다음을 보세요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서툴러 가지고 생각보다 이 포인터가 안 되네요. 차갑고 음흉하고 혐오감을 주는 동물. 이거 보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싫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차갑고 사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변온 동물이에요. 사람을 뭐 정온 동물, 항온 동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체온이 유지되는 동물. 근데 얘네들은 변온 동물이라서 차가운 곳에 가면 혈액이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곳에 가면 따뜻해져요. 체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져봤더니 진짜 차갑던데? 라고 하시면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정말 차가운 곳에 있었던 애를 만져서 차갑다. 그 다음은 음흉하다. 음흉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으로는 음탕하고 뭐 흉악하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잘못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싫으세요? 하면은 음흉해, 이상해, 눈빛이 별로 보기 안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느낌을 가지실까 생각을 해보면 잘 몰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불편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오늘 한번 조금 알아보고 알면 사랑한다는 말 있죠. 사랑까지는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조금 흥미를 가지고 한 번 더 돌아보자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네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생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생태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전에는 뭐 좀 잘 이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뭐 개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에서 생태공원, 뭐 생태숲, 생태관광 등이 있죠. 그래서 많이 접해보셨을 단어인데 생태는 그겁니다. 그냥 생물이 살아가는 상태, 모양. 그래서 뭐 김대인의 생태 하면은 제가 어디서 자고 일어나서 어디에 가서 뭘 먹고 그 먹은 걸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디 가서 또 뭘 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과 제가 이제 활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생태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유기체, 그러니까 동물, 식물, 미생물을 떠나서 그들이 이용하는 무생물, 그러니까 뭐 지형지물까지도 합쳐서 모든 것, 그것을 통틀어서 그런 공동체를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생태학인데, 굳이 이거를 왜 필요할까? 사실 학문이 필요 없는 걸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무슨 이유로 이 학문이 필요할까? 사실 이런 것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보호를 하고 복원을 하려면 얘네들에 대한 공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어디를 지켜줘야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사실 보호, 보전은 유사한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없어지지 않게 유지되게 우리가 지켜주는 것, 복원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치악산에서 구렁이 복원 연구를 한 겁니다. 복원 연구는 왜냐하면 예전에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전래동화 중에 선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새들이 막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봤더니 구렁이 두 마리가 새끼 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서 선비가 그 새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활을 쏴서 한 마리 죽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길을 가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어디 하루 묵을 곳을 찾다가 한 여인이 자기네 집에서 묵고 가라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딱 자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구렁이로 변해서 선비를 목조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그럼 한번 기회를 줄게. 자정이 되기 전에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널 살려줄게. 근데 뭐 당연히 자정이 되기 전에 밤에 울릴 일이 없죠. 근데 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봤더니 그 새 어미의 사체들이 있었다. 몸으로 종을 울려서 나를 살린 거다. 그런 것들이 그런 전래동화가 있는데, 사실 그게 그 새가 까치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꿩입니다. 꿩. 그래서 치악산이 꿩치자를 써서 치악산의 과거에 이제 꿩도 많았고 구렁이가 살았다. 근데 현재 10수년 동안 구렁이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럼 다시 원래대로 구렁이가 살게 해주자라는 의미로 구렁이를 이제 치악산에 방사를 하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려면 얘네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학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뱀이 속해 있는 파충류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파충류 하면은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파충류입니다. 4개 목이라고 돼 있죠. 글에는. 하지만 이제 사진은 또 5개예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옆에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뱀과 도마뱀, 요 2개는 유림목이라서 하나의 목이 됩니다. 유림목 안에 뱀 아목, 도마뱀 아목. 그래서 사실 크게 보면 4개, 세부적으로 보면 5개의 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파충류이다. 파충류의 가장 큰 특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온 동물이다.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한다. 그리고 허파호흡을 한다. 사람과 같이. 그리고 대부분의 체내 수정으로 이루어지고 각질화된 비늘 혹은 골절화된 판을 가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딱딱한 비늘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 수분을 소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을 한번 먹으면 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고, 딱딱한 비늘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계속 탈피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성장을 하려면 오래 묵은 껍질을 벗어내야 돼요. 계속. 그럼 언제까지 얘네들이 허물을 벗냐, 탈피를 하냐 하면 언제까지일 것 같으세요? 몇 살까지 살면 과연 그만 탈피를 할까요?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탈피를 합니다. 그 뜻은 뭘까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새끼 때부터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그 시기 동안은 굉장히
다수의 탈피 시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잘 먹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에 한 번씩 벌쓸 수도 있고, 근데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성장이 더뎌지니까 성체가 돼서 어른이 돼서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장기간 탈피를 안 하고도 천천히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탈피를 하게 된다. 한국의 파충류는 36종이 있어요. 북한에만 사는 종,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방사 때문에 자연 상태에 이제 살고 있는 외래 거북류까지 합치면.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오늘은 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멸종의 기지 1급 종인 제주도에서만 사는 비바리 뱀, 그리고 2급 종인 구렁이 이렇게 속해 있고요. 다음과 같이 파충류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뱀류 중에서 이제 바다뱀은 제외하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일반적인 이제 생태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태를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약간 표현을 해놨어요. 이동형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먹이를 찾아서 움직임이 많은 종이에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뱀들이 이 이동형에 속합니다. 요 은신형은 독사 종류들이 많아요. 이 사진에서 있는 거는 까치살모사라고 하는 독사인데, 독사들은 가만히 어떤 포식자가 나를 해치지 못할 은신처에 머물면서 먹이가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탁 물어서 독을 주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이 퍼질 시간쯤이 되면 그 먹이가 간 방향으로 냄새를 쫓아가요.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갈 때를 놓치면 사실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태생이 있습니다. 난태생이 있습니다. 난생은 알을 낳는 거, 일반적인 파충류들 알을 낳고요. 난태생이라 하면 사람처럼 뭐 엄마랑 탯줄로 연결돼서 이렇게 양분을 받는 게 아니라 알의 형태로 어미 뱃속에서 부화가 돼서 어미의 형태로 나오는 걸 난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난태생으로 낳는 종을 보면 독사 3종,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와 물뱀이라고 하는 무자치, 이렇게 4종이 새끼의 형태로 낳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인데 교목성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목성은 뭐냐? 나무 위에 주로 서식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뱀들도 나무를 잘 타는 애들은 굉장히 잘 탑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예 나뭇잎인 척 나무에 주로 생활하는 애는 없고, 얘네들은 어릴 때는 뭐 빨간색, 노란색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성체가 돼서는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도마뱀들을 먹거나 아니면 나무인 줄 알고 날라온 새들을 잡아먹습니다. 사실 새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잡아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아온 애들을 그 순간을 놓치면 또 언제 먹이를 먹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빨이 많고 날카롭고 목구멍 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빨 2-3개에만 걸려도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얘는 독사가 아닙니다. 독이 없는 종인데도 이렇게 이빨이 날카롭고, 여기 사진에서 구멍이 보이는데 윗입술과 아랫입술, 여기는 피트 기관이라고 해서 열감지 기관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새가 만약에 날라와서 자고 있거나 날라오면 따뜻한 애가 왔네, 내 먹이구나 하고 피트 기관까지 이용을 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아시나요? 아시죠? 보통 냄새를 맡는 거죠. 혀로 공기 중에 냄새 분자를, 입자를 모아서 야콥스 기관이라고 하는 머리 쪽에 뇌로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죠. 냄새 분자를 모아서.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다른 냄새가 난다 하면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게 아니라 내밀어서 휘젓기도 해요. 최대한 많은 냄새 분자를 모으려고 이렇게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서 혀로 냄새를 맡고, 냄새와 보통 피트 기관이라고 하는 열감지 기관, 이 2가지를 이용을 해서 먹이 포획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서식지를 좀 나눴어요. 산, 산림 계곡,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농경지, 논밭 이런 데죠. 물론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그곳에만 사는 건 아니고 여기에 가면 주로 얘네들이 나타나더라. 여기에 주로 서식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서식지 형태를 제가 보여주는 건데 딱 봐도 사진 보기 좋죠. 여기 앉아서 딱 돗자리 깔고 맛있는 거 먹고 싶게 생긴 물 맑고 공기 좋은 이런 곳을 동물들도 좋아합니다. 예. 습도도 많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먼저 누룩뱀입니다. 누룩뱀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뱀 중에서 구렁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종이에요. 얘네들은 새알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를 굉장히 잘 타서 새 집에 들어가서 새 알을 훔쳐 먹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수컷의 생식기인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없어도 하나만으로도 제 기능을 하고 사진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생식기에 무수히 많은 뾰족뾰족한 털이 있어요. 그래서 암컷의 생식기에 넣어서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교미를 하는 걸 보면 짧게는 뭐 30분 1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생태 때문에 어른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와, 이거 정력이 엄청 좋겠다. 이걸 먹는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불법 포획, 남획해서 뱀탕으로 뱀고기로 많이 드셨죠. 뱀술. 산란은 이렇게 보통 이 정도 알을 한 10개 정도 낳습니다. 평균 10개 안팎으로 낳는데 보통의 파충류 뱀들은 암컷이 더 크기가 커요. 암컷이 커야지 자손들이 많이 나오고 건강한 새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컷은 사실 나이만 차면 얼마든지 번식이 가능합니다. 암컷보다 훨씬 작아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 끝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 생활할 때 어떤 분께서 기증을 하셨어요. 쌍두사라고 머리가 두 개 있는데 쌍두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머리가 갈라진 애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얘네들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보통은 오래 살지 못해요. 왜 오래 못 살까요? 우리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얘네는 뇌가 두 개라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몸은 하나인데 얘는 일로 가고 싶고 얘는 일로 가고 싶어. 어디 가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이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탈피를 하기도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이 좀 달라요. 탈피를 못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 부분에서 걸려요. 얘도 머리에서부터 껍질을 벗고 얘도 여기서 껍질을 벗으면 얘네가 자연 서식지 내에서 허물이 분명히 여기 걸릴 거예요. 허물을 못 벗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뭐 어디 몸 어딘가에 단단한 줄로 고무줄로 꽉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뒷부분은 다 괴사하고 결국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 꼬리 끝 정도는 꼬리 끝이 절단되고 말고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쌍두사는 제명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명이 짧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자연환경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좀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한 겁니다. 이제 누룩뱀을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발로 밟아서 고정을 했지만 꽉 밟지는 않았어요. 사실 촬영의 용도로 이렇게 잡은 거지 원래는 저도 잡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근처에도 가기 싫으시겠지만 이렇게 뱀을 함부로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뱀들은 불법 포획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잡으셔도 안 되고 누룩뱀은 독이 없어서
물거나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누룩뱀의 이 종 특성이 그렇게 사납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보시면 혀를 날름날름하죠.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에 지금 환경이 달라졌는데 무슨 일인지 많이 이제 냄새로 확인을 하려는 것이고, 보통 방송에서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순하다, 물지 않는다. 강아지들, 개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하죠. 근데 이런 뱀들도 우리 뱀은 물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오래 키우고 우리 뱀 이렇게 순해요라고 애완용 뱀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지금 5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제가 잡고 있으면서 얘가 이제 여기에 약간 적응을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적응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뱀들은. 근데 누룩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성격 자체가 느긋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나를 잡아먹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꽉 안 잡고 갈 길에 디딤 역할만 해주면 얘네는 물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런 행동은 안 하시겠죠. 그리고 어디 놀러 가서 애들 이렇게 체험 학습 같은 거 할 때 뱀 막 목에 둘러주시고 하는 사진 찍잖아요. 그게 뭐 한편으로는 좋은 추억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 동물 복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독이 없는 애들은 대부분 쥐를 물고 몸으로 쪼여서 근육으로 죽입니다. 그 과정에서 뱀의 몸에 쥐의 털이나 기생충 등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뭐 낮을 수도 있지만 그걸 내 자식의 목에 두른다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걸 하기가. 그 구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이고 현재는 멸종위 2급 종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위에 보이시는 게 이제 먹구렁이 검은색이죠. 밑에 보이는 게 갈색이 황구렁이. 얘네 둘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종이에요. 예전에는 채색이 달라서 먹구렁이와 황구렁이 다른 종이다 했었는데 사실 다른 종이 아님이 밝혀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고 이게 무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채색이 어두워져서 무늬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구렁이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뱀 탕집에서 돈을 더 받았대요. 귀하다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지 않은 종입니다. 대륙 열먹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작은 종에 속하고 사실 특별한 특징이 있는 종은 아닙니다. 갈색에 산에서 주로 서식하고 이렇게 작다 보니까 큰 먹이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벌레, 뭐 지렁이 이런 작은 먹이들을 먹고 삽니다. 능구렁이는 다른 뱀을 잡아먹는 뱀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킹스네이크라고 있는데 킹스네이크가 왜 킹스네이크라고 할까? 막 엄청 클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독사에 대한 면역도 있어서 독사도 잡아먹고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자기 몸보다 큰 애들은 잡아먹지 못하는데 다른 작은 애들은 모두 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로드킬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산에 있다가 밤이 되면 보통 봄 가을에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낮 동안 따뜻해진 아스팔트 도로 위로 몸을 데우러 체온을 높이러 올라옵니다. 밤 동안에. 그래서 야간에 다니는 차에 치여서 많이 죽는 종이에요. 이렇게 능구렁이는 야행성이라서. 뭐 능구렁이 같은 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그 욕을 죄송합니다. 욕은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능구렁이 왜 그러냐? 머리가 몸과 그러니까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들어가면 어느 곳이든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몸통이 물론 머리보다 두껍습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걸 보면 그 나가는 그 부분을 순간순간 다 작게 만들어서
그 틈새를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구렁이 같은 놈 이런 거는 잘 빠져나간다. 그리고 실뱀입니다. 실뱀은 비사라고도 불려요. 나르는 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저는 살아있는 거 자연 서식지에서는 본 적이 많지 않아요. 너무 빠르고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피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뱀들이 그렇듯이 은신처에 찾아서 대부분 숨어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은 이제 독사입니다. 쇠살모사죠. 쇠살모사가 계곡 주변에 물놀이를 가면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독사예요. 얘는 독을 갖고 있으면서도 엄청 신경이 날카로워서 보시면은 사진에 거의 다 이렇게 목이 구부러져 있어요. 목이 구부러져 있는 건 뭐냐면 좀만 더 가까이 오면 나 너 물 거야. 이렇게 쭉 뻗어서.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뱀한테 안전할까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뱀의 몸 길이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뱀에 한정해서 외국에서는 막 꼬리까지 힘을 줘서 거의 나르다시피 공격하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애들은 대부분이 방어를 위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만 안 가면 절대 물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새살모사는 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살모사 세 종이 있으면 구분을 할 때 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살모사. 살모사는 잘못된 또 얘기가 있죠. 엄마를 잡아먹고 새끼들이 엄마를 잡아먹어서 태어나면 그게 살모사다. 엄마를 죽이는 뱀이다. 근데 사실 얘네가 난태생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낳고 새끼들이 엄마 주변에 처음에 나와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엄마를 저 잡아먹고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처음에 붙여진 이름인데 잘못된 얘기고 살모사는 세 종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독사, 머리가 세모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만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어요. 독사를. 왜냐하면 독이 없는 애들도 우리나라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누룩뱀도 독이 없는데 다른 큰 동물이 오면 나 독사야 건들지 마라고 머리에 힘을 줘서 세모꼴로 만듭니다. 머리를. 그리고 외국에서 정말 독성이 강한 뭐 블랙 맘바 뭐 이런 맘바라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능구렁이처럼 쭉 일자가 돼 있어요. 머리가 세모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힘들지만 보통의 독사들은 머리가 세모가 맞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사들 아까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먹이를 먹는다 그랬죠. 우리나라 살모사는 여기에 피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콧구멍, 여기 뒤에 피트기관, 그래서 열감지기관이 있어서 숨어 있다가 야간에도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다. 그 다음은 농경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애들 무자치입니다. 무자치는 난태생이에요. 독사 세 종과 이 뱀, 무자치 이렇게 해서 총 4종이 난태생인데 얘네들은 물뱀이라고도 불려요.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많이 물놀이 할 때 뱀이 많이 따라왔어. 뭐 물뱀라고 부르면 이 뱀이에요. 사실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뱀이 가려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얘네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을. 그래서 얘네들은 독이 없고 크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먼저 공격. 그래서 성격이 좀 포악한 편이에요. 그리고 물뱀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다른 뱀들보다 코가 약간 위쪽으로 나 있어요. 콧구멍이. 그리고 눈도 다른 뱀들은 옆에 있다면 얘네들은 살짝 위쪽으로 있다. 제가 이것도 조사 갔다가 무자치가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얘네들은 물에서 주로 이제 서식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고기들도 많이 잡아먹고 개구리들 또 잡아먹고. 그리고 야행성이라고 하면 눈이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세로로 갈라지는 애들을 보통 야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야행성, 주행성이라고 한다고 야행성은 밤에만, 주행성은 낮에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무자치는 주행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야간 조사를 나갔을 때 혀 모양을 보세요. 뭔가 가까이 오고 환경이 바뀐 것 같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혀를.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얘네들 뱀들은 우리 사람이 볼 때 그냥 벽 같아도 조금만 틈이 있거나 뭔가가 튀어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근육으로 잡고 올라가서 어디든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유혈모기. 유혈모기는 꽃뱀이라고 많이 불렀죠. 이쁘게 생기고 화사한 모양 때문에. 얘네들은 독이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한 꼬마 아이가 유혈모기를 가지고 놀다가 죽었어요. 물렸는데 죽어서 그때 독사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다른 독사들은 독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물면 바로 독이 주입이 되는데 얘는 독리가 이 어금니라고 표현하는 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물고 잘근잘근 씹어서 삼킬 때쯤에 독이 주입이 됩니다. 왜 굳이 뒤에 있을까? 뭔가 먹이를 잡을 것도 아닌데 독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으면서 소화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독을 주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유혈모기는 또 다른 특징이 여기 목덜미샘에 독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다른 포식자가 물었을 때 독이 새어 나와서 못 먹는 거야 하고 뱉어낼 수 있게. 이것도 방어 효과죠. 근데 이 독은 뭐냐? 이 독과 그러니까 어금니에 있는 독과 이 목덜미에 있는 독은 다릅니다. 이 목덜미에 있는 독은 두꺼비를 잡아먹고 두꺼비의 독을 이용해서 나오는 독입니다. 그러면 두꺼비를 한 번도 잡아먹은 적이 없는 유혈목이다 하면은 독이 없겠죠. 예,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몸에서 갖고 있는 독은 새끼들도 똑같아요. 양만 덜 갖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독사는 물면 무조건 독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싶을 때 물고 그 짧은 순간에 머리의 근육을 이용해서 독샘을 짭니다. 그래서 독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독사에 물려도 무조건 독이 주입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사들은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독사에 물렸다 아니면 뱀에 물렸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독사일 수도 있겠다 하면 차분하게 병원을 찾아가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얘네들은 코브라처럼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 해요. 뒤돌아서. 나 이렇게 화려해. 나 독 있어. 건들지 마. 전형적인 방어 행동이죠. 비바리뱀. 비바리뱀은 제주도에서만 서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바리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주도에서 처녀들을 비바리라고 하죠. 이 머리를 따은 모양이라서 비바리뱀. 그래서 제주도에만 서식하고 있어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른 뱀을 잡아먹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사실 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가 조금 바뀌셨을지 모르겠지만 뱀의 중요한 역할은 사실 생태계에 대해서 생태계 안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위치 역할자로서 먹이가 되기도 하고 쥐를 없애서 설치류를 없애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뭐 생각이 좋게 바뀌실 거라 생각은 하진 않지만 흥미가 좀 더 생겨서 고정관념이 조금이라도 깨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